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번째 영미입니다. 1월 20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 비가 소복소복 내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는 과정이죠. 그리고 우리가 엄청난 수익률로 가는 것도 과정입니다.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투자는 집행되어야만 되겠지요. 그리고 지금 이 겪고 있는 과정들이 내 내공을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엄청난 밑거름이 될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많이 남겨주셨더라고요. 댓글에 가끔 남겨주시는데 기회비용이라는 걸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기회비용을 얘기한다. 어디 투자해서 시간이 오래 걸려서 딴 데 투자했으면 더 먹었을 거야. 또 여기 올라가고 있으면 자기가 못 가고 있으면 여기 투자했으면 먹었을 거야. 이 말을 하시는 거죠. 저는 기회비용을 얘기해서 이분들 중에서 투자를 잘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투자는 펀더멘털에 이거에서 빡빡 기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쳐다도 보고 있지 않을 때, 그때 계속해서 개수를 모아갑니다. 이때가 제일 좋지요. 그리고 폭등에 나왔을 때, 이때는 일부 차익 실현이겠지요. 요게 투자의 본질입니다. 빡빡 기고 있는데 앞으로 투자 가치가 좋아질 거냐, 그런데 가격이 빡빡 기고 있어. 투자의 펀더멘털의 매집 1순위이죠. 더불어서 오히려 가격이 하락이 나온다. 이건 더할 나위가 없겠지요. 그런데 가격이 반영이 되기 시작해서 폭등이 나와. 이때 개인들은 관심을 둡니다.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좋아질 거냐? 우리는 투자이죠?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투자합니다. 미래에 좋아질 거냐? 근데 가격이 지금 반영해 있어. 그러면 투자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앞으로 좋아질 건데 가격을 반영하지 않았어. 당연히 매집이죠. 이 괴리가 멀어지면 어느 한순간 폭발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앞으로 좋아질 걸 가격이 빡빡 기고 있을 때 매집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한순간에 대폭발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2017년도에 엄청난 대폭발이 있었지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면 됩니다. 먼저 비트코인의 가격이 5,750만원 언저리입니다. 자, 보시면 자, 박스권에서 놀고 있죠? 이 박스권에서 놀다가 양봉을 딱 찍어주고 살짝 위로 올라오고 있어요. 현재 이 사이에서 움직일 것 같습니다. 자, 이더리움도 이 박스권, 작은 박스권이죠? 얘는 상승이 나오고 비트코인보다 하락폭이 낮았어. 오히려 견조하게 버텨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도 쭉 빠졌다가 양봉을 빡 찍고 다시 올라오고 있죠?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은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오히려 이더리움보다 이더리움 클래식이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지요. 그거는 지난 과거절에서도 검증이 되었습니다. 자, 월봉으로 보시면 그 눈이 한눈에 나오지요. 이더리움 클래식의 월봉입니다. 대략적으로 한 6,200원대에서 20만원대까지 몇 달 만에 게임을 끝내버리죠. 투자라는 건 이런 거죠. 한번 에너지가 터지면 미칠 듯이 터진다. 그게 2024년도 시나리오 1 구간입니다.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을 기반으로 한 알트코인들의 대폭등 장세. 거기서 일부 차익 실현 구간을 우리는 만나야만 됩니다. 현금화 구간이 온다는 것이죠. XRP의 가격은 753원. 얘도 시장에 대한 키맞추기와 함께 자체 펀더멘탈 일관되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근데 XRP에 대한 최근 ETF 이슈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폭스 비즈니스 기자, 블랙록, XRP 현물 ETF 출시 계획 없다. 참 많이 나와.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미디어에서 계속 흘러나옵니다. 자, 블랙록 CEO XRP 현물 ETF 출시 가능성 질문에 답할 수 없다. 이 영상은 제가 보여드렸죠. 같이 공유해 들었었는데요. 굉장히 뭔가 난감해하는 듯한, 자기가 함부로 언급할 수 없는, 브래드 갈링하수도 마찬가지였죠. 함부로 무언가 언급할 수 없는 그들의 결정과 그들의 시기는 그들이 정하니까. 자, 그러면서 리플 CEO 비트코인 이외에 암호화폐 현물 ETF 출시될 것, 이 말에 많은 말을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XRP 현물 ETF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겠다. 이 말은 즉 이더리움 현물 ETF와 따라오는 알트코인들의 ETF가 대기 중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리플 급락장 경고 잇따라 XRP 가격 어디까지 떨어질까? 자, 일관되게 한 방향으로 몰아가죠. XRP ETF 출시 계획 없다. XRP ETF 출시 가능성에 답할 수 없다. 리플 급락장 경고 잇따라 XRP 가격 어디까지 떨어질까? 이러면 한 방향으로 몰아가죠. 그러면 뒤집어질 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현물 ETF 다음 주자는
이더리움, 리플 트렌드. 다음은 이더리움입니다. 시차를 두고 XRP ETF도 어느 한순간에 나올 수가 있겠지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고위험 수익률 수준 경고한다. 전 이걸 반대로 들읍니다. 고위험이 아니고요. 엄청나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고수익이죠. 안전하고 고수익인데 다만 변동성이 크다는 거죠. 이유는 뭐죠? 신생이기 때문에, 혁명이기 때문에,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겁니다. 안전하면서 수익성도 크고 변동성도 크다. 이거는 시장만 잘 예측한다면, 폭등 시기를 잘 예측한다면 우리 계좌잔고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더불어서 시장 폭락장 때, 이때 현금화를 갖고 있다가 폭락해 있던 코인의 개수를 매집할 수 있는 천문학적인 기회가 앞으로 1, 2년 사이에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을 부자로 안내할 수 있는 채널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캐시우드, 비트코인, 금에 버금가는 자산 될 것. 이미 디지털 골드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진행되었고요. 이제 0과 1의 금의 역할을 하는 비트코인이 탄생을 하였습니다. 여기 제도권에서 자금을 미친듯이 쏘고 있습니다. 현재 앞으로 시간차를 두고 전세계 금융기관과 중앙은행들과 쩐주들이 여기에 자금을 쏠 겁니다. 법으로 규제와 그런 부분들이 도입이 계속되면서 말입니다. 비트코인 ETF 돌풍. 미국 ETF 거래량 상위 1% 클럽 가입하였다. 자, 그 말이 이 말이에요. 블랙록과 피델리티가 자금 유치 경쟁을 벌이며 거래량이 다시 급증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미국 ETF 전체 거래량 상위 1% 클럽에 들어갔다. 자, 이날 거래량은 블랙록 ETF가 4억 3천만 달러 정도 될 것 같아요. 피델리티가 4억 9,900만 달러.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비트코인 관련 상품을 일찌감치 취득해온 피델리티의 선두를 빼앗긴 것. 뭐 어쨌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 거래량은 늘어날 겁니다. 블랙록과 피델리티도 뿌리가 같아요. 이름만 다를 뿐이지. 비트코인 현물 ETF 전체 거래량은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신설 ETF 9종의 거래량은 이날 목요일보다 12%, 수요일보다는 무려 53% 증가하는 기염을 토했다. 자, 이 말을 보시면서 감이 오시는 건 뭘까요? 그들의 자금이 이사해 오고 있습니다. 현물에서 디지털로 말입니다. 실물 경제에서 디지털로 자금이 이동하는 겁니다. 일관되게 말씀을 드렸죠? 비트코인 ETF, 이더리움 ETF, 각가지 알트코인들의 ETF가 나오면 범지구에 있는 금융기관들, 5대양 6대주에 있는 금융기관들이 번호표를 뚫고 이제 자기 자리로 가서 창고로 가서 자금을 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차례까지 기다리고 있죠. 다음 금융기관들이 이 시장 파일을 커나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기대가 크죠? 수십 년 장사 이런 적은 처음이다. 압구정 맛집도 폐업 공포. 압구정 곳곳에 임대 딱지, 핫플도 못 피한 폐업 공포. 식자재 인건비 부담 감당하지 못했고요. 서울 작년 폐업률 18년 내 최고이다. 수십 년 장사 이런 불황은 처음. 당분간 외식 수요 회복 힘들 듯. 여기 임대 딱지가 막 붙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삼청동에 엄청나게 딱지가 붙어 있더라고요. 앞으로 경기 불황은 거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퍼펙트 스톰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먹고 살기가 좀 힘들어지겠죠? 미래에 대한 대비가 절실해 보입니다. 올라갈 일만 남았다. 외국인이 쓸어 담은 이주식 불기둥. 삼성전자 세계 첫 AI 스마트폰 공개. 갤럭시 S24 흥행을 기대한다. 외국인 4,200억 순매수. 하이닉스도 뛰면서 SK 하이닉스도 뛰면서 코스피 강세이다. 자, 대한민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전세계 주요 20 증시에서 가장 부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삼성전자의 주가 반등이 필요해 보이죠. 갤럭시 S24가 과연 그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건 첫 번째는 실적일 것 같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밀리면 또한 따라서 튈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 또한 원화 강세와 함께 위험자산의 강세, 그 부분도 같이 지켜봐야 되겠지요. 어쨌든 중요한 건 현재 시장 상황은 마지막 피날레, 그 구간이 짧지 않을 것 같습니다.
2024년도 내내 진행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우리의 계좌 잔고가 많이 커질 수 있는 날이 저는 2024년도 안에 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쵸? 자, 오늘 방송을 마치면서 자, BIS 국제결제은행 아이스브레이커 프로젝트에 대해서 지난번에 영상을 한번 공유해 드렸었는데요. 한 번 더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이걸 보면서 브릿지 커런시, 크로스보더, 자, 분명히 BIS는 우리에게 답안지를 주었습니다. 명실상부하게 브릿지 커런시에 대해서 국경 간 결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BIS, 전 세계 금권의 최상당부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이미 수많은 프로젝트를 통해서 또는 상호 운용성 확장판 태스크포트를 통해서 리플과 스위프트에 대한 공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답안지를 주었지요. 이 마라톤을 완주하는 것은 온전히 여러분의 몫입니다. 아시겠죠?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뀔 수 있는 티켓을 가지고 있다는 거. 가격에 반영되는 시간이 딜레이 된다고 본인 멘탈이 무너지면 모든 마라톤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한 번 허들을 뛰어넘으면 그 다음 허들은 쉽다. 이번에 제대로 뛰어넘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Communicating or sending large amounts of data around the world is cheap and easy. But sending money to another country is usually expensive and slow. The way money travels across the globe relies on many intermediaries, increasing the complexity, time, and cost of transactions. One of the main difficulties is that most payment systems are designed for domestic payments, not for international payments, and often do not communicate with similar systems in another country. The reasons for this vary, for example due to differences in legislation and technical systems, and different working hours in various countries. The development of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CBDCs, and the underlying technologies that can be used could offer a solution. CBDCs used between consumers and merchants are known as retail CBDCs. Retail CBDCs could offer advantages such as faster transactions, more competition in payments, lower risks, and safety in the form of central bank money.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researching and experimenting with retail CBDCs, with many pilots underway. The central banks of Israel, Norway and Sweden have joined forces with the BIS Innovation Hub Nordic Centre in Project Icebreaker, which aims to explore how retail CBDC systems can be linked together to enable efficient international payments. Project Icebreaker is exploring a specific model linking national retail CBDC systems together. The Icebreaker Hub routes payments and allows national CBDC systems to talk to each other, despite being based on different technologies. In this project, different distributed ledger technologies used by each country for their proof-of-concept CBDC systems were connected to the Icebreaker Hub. Let's see how this works. Say Alice in Stockholm wants to send money to Noah in Tel Aviv to pay for a camera she bought online. When she enters Noah's payment address and the amount into her mobile app, the Icebreaker Hub helps her find the best available exchange rate. This is calculated from the rates foreign exchange providers submit to the Icebreaker Hub. Alice's payment is then broken down into two payments, one in Swedish e-krona to a foreign exchange provider in Sweden, and another in Israeli digital shekels from the foreign exchange provider in Israel to Noah. These two payments are coordinated using a form of digital escrow known as a hash time-locked contract, HTLC. The payment from Alice to the foreign exchange provider will only be released if the foreign exchange provider has paid Noah. If no foreign exchange provider can exchange Swedish e-krona for Israeli digital shekels, the Icebreaker Hub will find a bridge currency, for example Norwegian krona, that can be exchanged for both Swedish e-krona and Israeli digital shekels, and will use that to bridge the gap. Swedish e-krona are exchanged for Norwegian krona, which is in turn exchanged for Israeli digital shekels. The hub will always choose the payment path that is cheapest for the payer. The benefits of the model demonstrated in the project are: it enables cross-border interoperability, allowing systems with different technologies to talk to each other in a standardized way.
It reduces settlement and counterparty risk by the use of coordinated payments in central bank money. It allows increased competition and choice for consumers by decoupling payers from specific foreign exchange providers, as well as through the use of bridge currencies. It helps reduce costs. It helps achieve increased cross-border reach. It is scalable, easily connecting the systems of many countries. It is fast. Transactions take just seconds to complete, and CBDC does not need to leave a national CBDC system. Project Icebreaker has demonstrated that central banks can implement different technologies for their national CBDC systems that meet their needs and enable cross-border payments with minimal requirements. Further areas of work are still necessary, but the lessons so far can guide central banks when designing their national retail CBDC systems. Project Icebreaker, breaking new paths for cross-border payments.